수업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등기절차 총론.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데고요.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등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자, 처음에 등기를 신청할 거고요. 절차가. 그 다음에 접수가 될 것이고.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접수 언제 된다 그랬죠? 접수는 언제 되죠? 신청서를 내면 전산 시스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가 됐어요. 그럼 무조건 등기되는 건 아니고 심사해. 심사.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해요, 실질적으로 심사해? 형식적 심사. 심사했어. 했더니 적법해. 그럼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것을 수리라고 하고, 수리하면 기록이 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되고, 그다음에 거절하는 건 뭐라고 한다? 각하. 각하. 자, 그럼 등기하는 심사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뭐 하든지 뭐 하든지. 등기 기록을 해주든지 또는 각하하든지. 그럼 이제 등기가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을 교합.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확인 절차를 말해요. 교합이 되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완료된다.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증 만들어줘요. 새로운 권리자한테 권리증 등을 줘야 된다. 이게 등기필 정보 등이 이제 등을 통지해 줍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근데 처음에 등기 시작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그래서 등기가 되는 처음 시작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직권,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그래서 어떤 등기건 방법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요 두 개가 원칙. 요 두 개가 원칙. 이게 신청주의 원칙. 그럼 요 두 개는 예외. 그러니까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말은 지금 요거 필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쓸 거예요. 조금 넓은 공간에다 쓰시고.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고요?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신청해야 해준다고. 해달라고 해야 등기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무슨 원칙? 신청주의 원칙인데 우리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는데 관공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죠. 세무서라든지 신고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요구할 때는 촉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앞에 무슨 촉탁? 관공서는 촉탁. 그럼 촉탁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촉탁도 실질은 뭐랑 똑같다? 신청과 똑같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해달라고 안 했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무슨 등기요? 직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그다음에 법원에서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의신청이 받았을 때. 이의신청. 자, 등기관이 등기 안 해줄 수도 있나요? 등기관이 등기 각하할 수도 있냐고. 각하인데 등기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요. 그럼 이의제기를 하면 그 상급 등기관은 등기관은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럼 감독기관이 어딘 거예요? 지방법원이라고. 그냥 법원 하지 마시고 무슨 법원? 지방법원. 그럼 감독기관인 지방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요. 누가 잘못했으면.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지방법원에다 이의 제기해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줄 수도 있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얘 등기해줘라 라고 명령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게 무엇에 의한 등기? 법원에 명령에 의한 등기. 그러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받아졌을 때 되는 거. 이의신청에 받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럼 예외는 언제 적용되는 거죠? 법의 규정이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원칙하고 예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칙을 정해두면 언제 원칙대로 하죠?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원칙 이건 뭐 예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칙과 예외의 관계는 원칙을 딱 정해주면 일반적으로는 못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외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꼭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꼭 뭐가 있을 때만, 규정이 있을 때만 합니다. 원칙은 뭐고?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인 것은 뭐가 있을 때만 규정. 그럼 직권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이 신청이 명리한 등기도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신청주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임의 신청 원칙, 그다음에 공동 신청의 원칙, 그다음에 당사자 신청 원칙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그런 거 없다고.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이게 무슨 신청? 임의 신청.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언제? 법에 규정이 있으면. 꼭 법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원칙은 무슨 신청인데? 임의 신청인데 법에서 요로라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라라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의무.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 그럼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상속을 받았어.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 돼? 임의 신청이에요. 없어요. 10년 뒤에 해도 상관없어. 무슨 원칙이라고요? 임의 신청이에요. 상속 등기 안 해야 돼. 상속 세금 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속 신고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다고? 등기는 10년 뒤에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상속은 계약이 아닌데 계약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60일 이내에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어요. 계약이에요. 매매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일 때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잔금을 치렀다가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래서 모든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등기는 양쪽에서 신청해야 돼. 양쪽.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 신청. 양쪽. 공동이라는 말의 뜻은 양쪽이에요. 두 사람이 신청한다 이 뜻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매매면은 양쪽이 누구하고 누가 있죠? 매매.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매수인 양쪽이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같이 신청한다. 이게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래요. 그런데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라면 무슨 신청이겠어요? 단독 신청. 그럼 양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쪽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상속 등기를 한다고 할게요.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단독 신청. 누구께 되죠?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상속인한테 이전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양쪽이 누구죠? 피상속인이 있고 받는 쪽 상속인인데 양쪽 신청할 수가 없네. 상속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상속인 쪽 한쪽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근데 자식이 10명이에요. 상속인이 10명이야. 10명이 상속등기 신청한다고 할게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자식이 10명이야. 10명의 상속인이 같이 신청한다고 할게요. 그럼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이야? 단독신청. 사람이 10명이라도 한쪽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동이냐, 단독이냐라는 것은 머릿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냐, 한쪽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뭐라고? 단독신청. 그럼 단독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법에 규정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뭐가 잘 난다? 예외가 잘 나는 거잖아요. 우리 법학 과목이니까 결국 다 법 규정 내는 거예요. 법 규정들, 그 예외인 것들 공부했느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단독 신청은 예외. 예. 그다음에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럼 매매 당사자가 그럼 누구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요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제3자죠.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뭐 대리인, 대위자,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누구 말고, 당사자 말고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신청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의 방법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때 방법은 즉 전통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거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예,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 전자 신청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해야 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은 말로 못 해요. 말로 신청은 각하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낼까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내야 된다고. 그럼 신청서를 신청 정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청 정보. 네. 그다음에 첨부 서류도 낸다고.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뭐 인감증 여러 가지 서류 내겠죠. 그 첨부 서류를 법에서 첨부 정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첨부 정보. 요게 이제 좀 우리가 시험용으로 좀 익히셔야 돼. 보통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얘기인데 신청서를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신청 정보, 첨부 서류를 뭐라고 한다고? 첨부 정보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제공해야 된다고.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등기법이 이제 요 전자신청 제도가 들어와서 용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제공은 이렇게 하는 거죠. 방문 신청할 때는 이 종이를 내는 거죠. 방문 신청할 때는 전통적으로 서류를 내는 거니까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를 뭐 한다고? 제출. 그다음에 전자 신청할 때는 파일을 전송하는 거죠. 파일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제출, 전송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제공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뭘 제공해라? 정보. 어떤 정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제공해요. 그럼 받아요? 이거 제공하면 받냐고. 등기소에서 안 받는 건 없어요? 그럼 그게 뭐죠? 접수죠? 이해되십니까? 예, 접수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심사하고 기록하고 교합하고 권리증이 나온다. 이게 등기 절차 총론이 지금 2장에서 공부한 절차 총론 전체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등기법에. 네, 그래서 이 절차에서 80%가 신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얘기 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청. 예, 이 얘기들 다 공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절차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자, 2장 절차 총론입니다. 자, 135페이지에 자, 제목만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안 지울게요. 예, 자, 요거 보시고, 자, 135페이지 보시면 제1절 등기 절차의 개시. 자, 1번. 신청해야 하는 등기 절차의 개시. 자, 원칙이 뭐였죠? 원칙. 요거 원칙. 원칙이 뭐죠? 두 개. 당사자. 앞에서부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제목만 보세요. 1번이 뭐요? 파란 제목만 읽으세요. 당사자 신청. 제목만 보셔도 돼. 예, 내용 안 읽으셔도 돼. 넘기시면 오른쪽에 2번 관공서 촉탁 되셨나요?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살짝 제목만 다시 135페이지에서 그래서 1번의 당사 신청에서 1번 무슨 원칙? 임의 신청 원칙.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 신청.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도 있나요? 예외도 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경우?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건 법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파란 2번 관공서 촉탁 등기 넘기시고 그 다음에 파란 2번에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절차 개시 신청주의 예외. 예외니까 뭐가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두 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법원에 명의한. 지금 체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예, 살은 나중에 붙여도 돼. 그래서 직권, 명령. 그럼 직권 등기는 언제 한다고요? 직권 등기는 언제 한다고? 뭐가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을 때. 그럼 거기에 밑에 쭉 내용 뭐 소유권 보존 일정 경우 변경 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법의 규정이 있는 거라고. 예,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명의한 등기. 자, 되었습니다. 이게 등기 제일 처음에 시작이에요. 140페이지 넘어갈게요. 140페이지. 오늘 최초의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보존 등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보존 등기가 처음 시작되나? 제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제가 소유자인가요? 제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그 소유자, 건물 지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관공서에서 지을 수 있나?
안양시가 시청 지을 수 있냐고요? 그럼 누구 거예요? 안양시 거잖아. 그럼 안양시에서는 보존등기를 촉탁한다고 표현한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보존등기 되는 경우도 있다. 있다고. 뭐가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면 잘 나오는 거죠. 올해도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보존등기를 신청했어. 보존등기 신청했는데 등기소에서 각하했어. 너 네 거 이거 보존등기 못 해준다고. 제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럼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얘 보존등기 해줘라라고 명령해서 보존등기가 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자 있었던 등기 없애는 게 무슨 등기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신청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가 촉탁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명령.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등기건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칙 위에 2개, 밑에 2개는 예외.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2절 제목이 등기 신청행위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건 생략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세요. 141페이지에 제3절 제목이 등기의 당사자는요. 오른쪽 페이지 3절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요. 보이세요? 네, 별표 치시고 올해도 또 나왔죠.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 당사자는요. 이름이 뭐라고요? 등기의 당사자는. 그 옆에 있는 말을 읽지 마세요. 예,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등기 당사. 등기 당사능력이라는 말은 될 수 있는 자격. 자,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당사자 능력.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풀면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하죠?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뭐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권리 능력. 뭐라고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배웠죠? 권리 능력이 뭐예요? 가짜 안 써서 그런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래? 권리 능력. 다시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누가 권리를 가져요? 권리를 갖는 사람이 권리자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나? 사람만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법학 얘기하는 거예요. 법학에서 개나 고양이는 권리를 못 가져요. 개나 고양이는 법학에서는 물건이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럼 누구만 권리를 갖는다. 사람만 권리를 갖는다. 그럼 사람만 무슨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럼 사람은 종류가 2개죠. 생명 있는 사람, 자연에 다 배우셨구만. 그 다음에 단체인데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법인격이 있다고 그러죠. 법인. 법인도 인이죠. 인. 사람인 거라고. 인의 종류는 2개예요. 뭐하고 뭐? 자연인하고 법인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능력이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이게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권리 능력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무슨 능력?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은 등기의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은 무슨 뜻?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앞에 뭐가 하나 더 붙냐고. 어디에?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한다.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야. 말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시험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는 거고. 자연이나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당연히 등기의 당사자 능력도 있다. 맞는 말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나 법인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등기부에도 권리자로 나올 수 있냐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등기부에 권리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이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자, 우리가 사람의 단체를 뭐라고 하죠? 사단. 재산의 단체를.
재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단체가 사단, 재산의 단체가 재단. 단체인데 단체가 법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돼요. 자연인은 언제 태어나는 거죠? 출생하면 태어나는 거고, 그럼 태어나기 전이면은 자연인이 아닌 거고, 그럼 법인은 뭘 해야 태어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단체, 재단은 재산의 단체인데, 이런 사단, 재단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고?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법인의 실체는 갖고 있는데 법인 설립 등기는 안 했대. 그럼 사단인데 뭐가 아닌 거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법인이 아니니까 줄이면 비법인 사단이다. 같은 말이.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나요?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지. 권리 능력은 누구한테만 있다고? 자연인하고 법인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이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 말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 뭐 문중, 종중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아니라고?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문중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문중은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럼 문중 땅, 문중 사람들의 공동 소유예요. 문중 자체는 법인이 아니니까 문중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요? 문중. 사람들이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문중은 사단이에요? 문중이라고 하는 단체는 사람들의 모임이냐고.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단인데 법인 등기는 안 했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그럼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자가 못 돼요. 근데 우리가 문중 땅이 있잖아요. 그럼 문중 땅은 누구 거? 문중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총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중 땅이 있는데 등기 얘기해볼게요. 등기부에 그 문중 사람들로 등기를 해줘 버리면 등기부가 남아나질 않아요. 자, 문중 사람들이 1000명이 있다고 할게요. 예. 그럼 1000명을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다 써주면 등기부 남아날 거 없고, 자, 그 문중의 자격 득실은 어떻게 나눠지죠? 종원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문중 종원이. 돌아가신 분은 아닐 거 아니야. 돌아가시면 이제 문중 사람이 아닌 거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태어나면, 문중 또 구성원이 되는 거냐고. 그럼 계속 돌아가시고 계속 태어나고 그때마다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고치면 남아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문중 땅은 누구 건데? 문중 사람들 건데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그 문중이 소유자다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고. 원래 뭐는 없지만 권리 능력이 없지만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원래 권리 능력이 없지만 어디에는 등기부 상으로는 권리자로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등기에 당사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누구?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이 세 사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등기의 당사력은 민법에서 공부하는 권리 능력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림 이해하시라고. 권리 능력은 2사람, 당사력은 3사람. 그럼 시험은 뭐가 잘 나올까요? 민법하고 다른 걸 잘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는 거 비법인 사단재단 이거 잘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1페이지에 등기에 당사력이 있는 1번 누구요? 자연인. 2번 누구요? 법인. 넘기시고 제목만 보시면 자연인, 법인. 자, 중요한 데가 어디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뭐라고요? 비법인 사단재단. 네. 자, 첫째 줄 끝에 읽으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찾았습니까? 첫째 줄 끝에 자 종은 읽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신청력 즉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련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무엇에 관하여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고 누구를? 그 사단이나 재단을 뭐 할 때는? 등기할 때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해되시겠죠? 원래는 권리자가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권리자가 아닌데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읽을게요. 이 경우 그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그 사단이나 재단.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소유자 무슨 문종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은 사람이 하겠죠?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 신청은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 말을 구분하세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그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틀리게 내는 게 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그러면 X예요. 대표자가 소유자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누가 한다고? 대표자가 하는 거고 명의는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당사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자, 그럼 이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닌다고. 이 세 사람만 등기될 수 있다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그럼 아까 자연인은 언제부터 자연인? 태어나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태아는 아직 아니니까 태아는 등기할 수 없다. 태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학교.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학교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공립학교는 지자체 거예요.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 거죠. 그럼 그 배후에 있는 그 법인교육 주체 이름을 하는 거지 소유자가 무슨 학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학교라고 하는 건 시설물의 이름입니다. 올해 답이에요. 학교는 등기될 수가 없다라고. 학교 안 되고요. 민법상 조합. 자, 민법상 조합. 거기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예, 그다음 화살표 쭉 빼신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란 적어보세요. 2인 이상이 2인 이상이 2인 이상이 써보세요.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 우리 민법을 중개사 시험 계약법의 조합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민법 선생님이 이제 부수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법의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요? 민법의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법에 나오는 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에요. 무엇의 이름이라고? 계약.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이 쭉 민법에 14가지인가 1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인 계약은 매매, 중개사 시험, 우리 중개사 민법에 계약법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계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모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시고 교환은 아닌가? 증여하고 임대차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에요. 어떤 내용의 계약이죠? 매매는? 매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뭐예요? 계약 중에서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매매라고 해? 돈 받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뭘 받고? 돈 받고 파는 걸 뭐라 그래? 매매. 교환은 뭐죠? 돈이 아니라 물건 받고 파는 게 뭐죠? 교환. 그러니까 매매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매매. 대금.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교환은 돈이 아니라 물건 받고 파는 건 뭐라고? 교환. 공짜로 주는 거는 증여. 증여도 계약이죠. 합의라고 합의. 그래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공짜로 주겠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네 건 싫어. 그러면 계약 성립 안 하는 거죠. 그 증여도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계약. 예, 계약. 그 다음에 사용료 주고 빌려 쓰는 건 뭐라 그래요? 임대차. 뭐라고요? 임대차. 공짜로 쓰는 건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런 게 다 무엇의 이름? 계약의 이름. 근데 그 민법 중에, 민법 계약 중에 조합이라고 하는 계약 이름이 있다고.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의 계약? 지금 쓰셨잖아, 지금. 지금 쓰는 거 몇 명 이상이. 2인 이상이 하는 거, 2인 이상이. 그 2인 이상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조합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인 이상이 돼요. 조합원 2인 이상이 뭐 해? 상호 출자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아진 재산은 공동 소유가 돼요. 그 모아진 재산은 누구 거? 공동 소유.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조합원. 그럼 이때 나오는 얘기라고요? 왜 모은 거래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지금 쓰셨잖아. 뭐 하려고? 공동사업을 경영하려고 출자를 한 거라고. 예, 이러한 약속을 뭐라고 한다? 약정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조합? 민법상 조합. 이게 민법 시간에 또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게 기초를 못해요. 예, 그래서 등기법에 필요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법학 시험지예요. 법학, 뭐 어느 법이건 법학 시험지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그건 출제자는 조합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무슨 계약? 조합 계약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호 출자에. 그럼 이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개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조합 재산을 조합이 소유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이름? 계약의 이름이지. 계약의. 그러니까 매매가 소유한다. 말이 안 되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잖아요. 매매가 소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소유한다고 하면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매도인이 소유한다. 매수인이 소유한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 재산은 누가 소유한다? 조합원이 소유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조합이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이 소유하는데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럼 2명 이상이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민법에서 합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합유. 조합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합유. 그래서 조합 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한다 그래. 말 들리세요? 예. 조합 재산은 조합원이 뭐 한다고요? 합유한다. 일반적인 우리 공동 소유는 공유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같이 소유하는 건 공유라고 하잖아. 근데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는 것은 공유라고 안 부르고 합유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조합재산인데 부동산이다. 그럼 등기부에 누구 이름 올려요? 조합원들 이름을 다 올리는 거지. 조합 자체가 소유자로 등기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 독립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단체가 있을 때 법인, 비법인 사단이다. 조합. 이렇게 있을 때 법인 이름으로 등기돼요? 네, 비법인 사단. 아까 부동산 등기할 때는 문중도 등기할 수 있다. 조합.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따져요. 단체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을 때. 그럼 농업협동조합은 등기돼요? 농업협동조합은 이 셋 중에 어딜까? 법인이에요, 법인. 네, 그럼 농업협동조합이란 단체예요? 단체잖아요. 그럼 단체를 지금 셋으로 나눌 때 이 셋을 나누는 기준은 성질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단체의 성질이 법인이냐, 비법인 사단이냐, 조합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명칭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농업협동조합은 이름에는 무슨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조합이라는 글씨가 들어있지만 성질은 법인인 거라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합은 등기될 수 없다는 말은 성질이 뭐라면 성질이 조합이라면 등기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법학에서 조합하면은 민법상 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법학 시험에서 조합하면 무슨 조합 얘기한다고? 민법상 조합. 그래서 시험지에 민법상 조합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냥 조합 낼 수도 있어요. 그냥 조합하면 뭐라고 읽으시라? 민법상 조합. 근데 민법상 조합 말고 우리가 이제 특별법, 뭐 도정법상,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 민법,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은요. 그런 조합 민법상 조합이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민법에 나오는 조합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네, 그럼 그런 특별법상 조합들은 대부분 성질이 법인입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명의로 등기해요. 누구 명의로? 조합. 재개발 조합. 그럼 성질이 뭐라고요?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요. 정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따질 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할 때 따질 때는 기준이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 이름으로 등기될까요? 안양시. 응? 안양시는 뭘까요? 법인이에요. 국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등기돼요? 대한민국도 법인이에요. 우리 국유라고 있잖아요, 국유. 국유라는 건 누구 거라는 거? 나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도, 국가도 소유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국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국유라는 건 나라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아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군데? 자연인 하면 법인인데 대한민국이 자연인은 아니잖아. 그럼 국가도 뭐란 얘기야?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립학교는 아까 누구? 지자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경기도, 안양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요. 다 법인이라고. 그래서 법인은 뭐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도 있고 그래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 이런 건 다 뭐가 되냐? 공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등기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나눌 때 우리 지적법 할 때도 있지만 시군 구까지는 지자체니까 되는데 그 밑에 읍면동이 있죠. 예? 범계동이라고 하는 범계동은 법인이 아니죠. 안양시 밑에 있는 행정구역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이런 것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4번이 그 얘기예요. 누구도 안 된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판례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마을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비법인 사단. 등기돼요? 비법인 사단이니까 등기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비법인 사단을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을요, 그냥 마을 이름 그냥 쓰겠대. 무슨 리, 무슨 동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다고. 성질이 뭐라면 비법인 사단이라면 이름을 동리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명칭과는 상관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저 2번에 보시면 4번에 그러나 원래 읍면동리 안 되지만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이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 그 동민의 대표자 동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성질이 뭐라고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성질이 법인이 아닌. 근데 다만 명칭을 뭘로 쓰겠대? 행정구역의 동 이름하고 같이 쓰겠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답이 그 학교 등기될 수 없다고 정답이었는데 당사자는요. 학교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안 되는 것만 다시 보실까요? 안 되는 거 태아. 태아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안 된다. 조합 안 된다. 지금 다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안 되고 조합 안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리 지자체가 아닌 하부조직인 읍면동리 등기될 수가 없다.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등기돼요? 회사니까 법이니까 등기될 수 있어. 근데 회사 이름이 부동산 학교야. 돼요? 되는 거죠. 아까 학교는 등기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4절 제목이 뭡니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절차. 이건 그냥 간단히 넘길게요. 이게 지금 6이에요. 예. 무슨 신청? 전자신청. 그래서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신청도 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5절 제목이 뭡니까? 등기신청의 당사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공동신청 이런 말이죠. 그럼 거기가 여기죠?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아까 공동신청이 무슨 말이었죠? 양쪽. 다시 한번 공동이란 말은 양쪽에서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제목이 나올 거예요. 2번 제목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럼 양쪽 중에서 한쪽을 뭐라고 하고 등기 권리자. 그럼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등기 권리자가 누구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게 있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죠. 민법은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무슨 개념으로 얘기하겠어요? 절차법상.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권리자 그러면 무슨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2번에 1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2번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나오는데 우리는 뭘로 공부하시면 된다? 절차법. 실체법상은 이제 나중에 심화할 때 다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자, 2번에 2번 갑니다.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 함은 찾으셨나요? 2번에 함은 신청 등의 행위자로서 등기부상 기록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 이익을 얻는 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그럼 반대말로 불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의무자. 여기서 기준은 이익이냐 불이익이냐의 기준은 권리예요. 무엇의 이익?
권리의 이익이에요. 권리의 이익. 여러분들 매매할 때 양쪽이 누구죠? 매도인, 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그 매매에서 누가 이익이죠? 이익. 그럼 지금 이익은 무엇의 이익? 권리.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돈은 누가 이익이죠? 돈 받는 거는 매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뭘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 이익을 얻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요.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취소. 깨졌어. 그럼 받았던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했던 것을 말소할 거라고. 말소. 그럼 말소도 공동신청이에요.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그럼 했었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입장이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말소시키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말소되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 등기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돈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해줘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양쪽이 누구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양쪽은 누구죠? 저당권 받게 되는 저당권자하고 만들어주는 설정자. 우리 지난번에 설정이라는 얘기죠. 그럼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취득하게 되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돈 갚았어. 그럼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말소되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말소할 때. 설정할 때하고 말소할 때는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말소시키는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림 그려지십니까? 예. 요거 구분하는 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구분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뭘 기준으로 따라지는 거다? 권리. 예.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고 할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전세금 2억이었어. 근데 3억으로 올리기로 했어. 합의했어. 그럼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변경 등기 할게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변경 등기. 그러면 소유자인 설정자하고 전세권자는 공동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2억에서 3억으로 올려줘. 전세권자. 돈은 올려주지만 돈은 더 나갔지만 전세권이 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 그래서 전세금이 증액되면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자, 큰 2번. 제목이 뭡니까? 예? 제목이 뭐예요? 공동신청의 예외. 그럼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단독신청. 언제 단독신청한다고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을 때. 개념 잡으시고요. 그래서 그 박스에 1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요게 규정이 다 있는 거라고. 예, 몇 개만 볼게요. 예,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원래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럼 매수인이 혼자 마음대로는 안 된다고. 그거 하려면 소송 걸어서 뭘 얻으면? 판결을 얻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박스 보이세요, 지금? 147페이지에 그 네모 안에 있는 게 다 무슨 신청하는 등기들? 단독 신청하는 등기들이에요. 예, 판결에 한 등기.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부분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밑줄 한번 칠게요. 뭐라고요? 포괄 승계. 포괄 승계가 어떤 게 있대요? 상속,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그러면 이럴 때 하는 등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 왜냐하면 포괄 승계하면은 이제 승계 이전 받는 건데요. 주는 쪽이 없죠. 상속은 언제 받아요? 돌아가셔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쪽 죽었으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받는 쪽에서 혼자 하면 된다고. 단독 신청. 회사가 합병됐어요. 그럼 합병 전 회사 없어졌다고. 옛날 회사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상속, 법인의 합병 같은 무엇에 따른 등기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단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합니다. 멸실 등기는 물건 없어졌을 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 그 다음에 5번하고요. 5번하고 9번을 보실 건데 5번하고 9번. 여러분 우리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할까요? 단독으로 할까요?
개념을 잡으시면 말소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지금? 없애는 거예요. 기존의 등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없애려고 하는 그 등기가 공동으로 했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 그 없애려고 하는 등기가 단독으로 했었던 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하겠죠. 기본 개념 찾으셨죠? 그럼 아까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하죠. 그럼 그 매매가 무효다라고 해서 말소할 때도 공동으로 해야 돼. 했었을 때 공동으로 했었으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저 몇 번에 나왔나? 3번에 나왔잖아요.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등기가 이제 계약이 취소됐대. 그럼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할 때 단독으로 했었던 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럼 3번하고 10번은 연결되는 거죠? 3번은 가등기고 10번은 가등기의 말소잖아요.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단독했던 가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저 7번에요. 여기 책에는 지금 없는데 7번에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최초로 하는 거.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 단독으로 해요. 그럼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일단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했던 것은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동으로 했었어. 자, 지상권 설정 등기 공동으로 해요.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 공동으로 해요. 자, 근데 기간을요. 뭘로 정했냐면 그 지상권자의 생존 시까지 정했어. 그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사용하는데 뭐 10년, 20년 이렇게 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불확정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이 사람한테 너 이 땅 사용해라. 지상권 설정해 주는데 기간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상권자가 돌아가셨어. 그럼 기간 끝났나요? 살아있는 동안 사용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해? 말소 등기하는데 공동으로 안 해도 되겠네? 이 사람이 뭐 해서? 사망으로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을 할 수 있다. 사망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이 기간이 20년 정했어요. 자, 그 20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으로 말소해요. 지상권 설정 등기 공동으로 했죠. 근데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고. 근데 20년이 지났어. 그럼 말소 등기할 때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해요? 공동으로 한다니까요. 기간이 끝났어도 공동으로 했던 거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 아까 사망으로 소멸됐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건 특수한 거라고요. 그러면 20년 됐으면은 말소를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럼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지상권자 찾아가서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뭐 하자. 말소하자 그래. 그 지상권자가 말소 못 해주겠다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 얻어야지 단독으로 한다고.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찾아갔어. 갔더니 이 지상권자가 그 사이에 소재불명이 되어 있어. 말 들으세요? 어떻게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서 재건 판결이라는 거 얻어서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제 말 들으십니까? 그래서 원래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일 때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준 거라고.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든지 소재불명일 때. 두 개의 단어 기억하세요. 뭐나 뭐? 사망이나 소재불명. 그것이 아까 9번. 9번하고 5번. 5번하고 9번이에요. 5번 무슨 단어 나오면? 사망. 그 다음에 9번에 행방불명. 요새 이제 소재불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 자, 이게 단독 신청의 특례예요. 네. 여러분들 그 요새 잘 나왔던 문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분 포기. 세 사람,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갑이 자기네 지분 3분의 1을 포기하겠대. 돼요? 포기돼요? 네. 그럼 포기한 지분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때 이전될 때 등기해야 넘어갑니까? 그게 아까 지난번에 했던 이게 뭐죠? 법률 행위. 단독 행위니까 법률 행위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등기를 해야 넘어가요. 그럼 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요? 단독으로 신청해요? 이게 이제 소송 걸린 거죠. 이 등기를 지분 포기한 사람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어차피 포기된 거 나머지 공유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독, 공동. 그래서 소송 걸렸더니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 신청이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은 언제? 예외니까 뭐가 있을 때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라고. 그럼 지금 박스에 있는 게 다 법 규정이 있는 거라고. 책이 잡으셨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독 신청에서 쭉 있는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전체 책에만 잡으시면 되고 그게 152페이지까지입니다. 152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제가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독 신청.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제 3번, 제 3자의 신청. 거기가 여기 얘기네요. 여기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당사자가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3자의 신청하니까 3개 나오는 거죠? 3개. 책 순서하고는 다르지만 1번이 누구?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하고 2번에 대위 나오고 쭉 넘어가면 3번에 대리인에 의한 신청. 보이세요? 예,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 6절이 뭡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아까 무슨 정보 그랬죠?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이런 얘기 있죠? 예, 이런 얘기가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요거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